지금 타고 있는 차는 팰리세이드,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팰리세이드입니다. 정인구 PD님의 팰리세이드이기 때문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 PD님이 등려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차가 필요해서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셨어요. 마침 또 취소차가 있어서 빨리 구하셨대요. 원래 구입하려는 게 3,900만원짜리였는데 4,500만원짜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자, 팰리세이드를 보면요, 소렌토보다 먼저 출시한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살짝 납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부족하긴 해요. 민감도라든지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라든지, 소렌토는 단번에 눌러서 어댑티브 크루즈가 바로 작동된다면 얘는 누르고 누르는 거, 두 번을 누르게끔 만든 게 좀 다른 점이죠. 그렇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잘 작동되느냐? 잘 됩니다. 이 시대에 나왔던 차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신차라서 그런지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탄탄하고, 서스펜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우수해요. 현대가 가장 잘 만든 자동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차입니다. 모든 것들이 좋아요. 일단 가격 대비 크기에서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거대한 크기, 3열까지 다 갖추고 있는 시트, 엄청난 수납 공간, 정숙성, 주행해보니까 주행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 정도 크기가 이렇게까지 잘 움직여지는 자동차는 세계적으로도 내놔도 손색이 없는 준대형 SUV라고 할 수 있죠. 미드사이즈 SUV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렌토보다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소렌토는 뭐가 되냐 싶죠. 이 차를 준대형으로 넣어야지 맞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지금 팰리세이드 실내 보면요, 천장이 직물로 돼 있는데 직물이 옷 같은 직물이에요. 소파 같은 직물, 가정에서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직물인데 방음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따뜻한 느낌이기도 하고, 만졌을 때 감촉도 좋네요. 얼마 전에 정인구 PD가 투싼 샀지 않았어요? 990만원 주고 투싼 사셨었는데 정말 빠르게 차를 바꾸셨네요. 투싼 그러면 팔았어요? 얼마에 파셨어요? 설마 더 받았어요? 조금 더 받았어요. 더 받았어요? 요즘은 차를 타고 돈 더 받는 게 유행인가? 많이 해주셔갖고 옵션 값을 좀 아, 그러면 오늘 또 뭐 해드리겠습니다. 뭐 해야 되지? 4,885, 한 5,000km 이제 됐는데, 예전에는 5,000km면 엔진오일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흔치 않지만 저희는 하죠. 저희는 하죠. 첫 오일은 1000km에 갈아야 된다고 그런 것도 많던데. 아, 맞아요. 첫 오일은 1000km에 갈아야 된다, 이 얘기 있죠. 그 얘기 뭐냐면, 처음은 엔진이 가장자리나 이런데 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쇠랑 쇠가 서로 맞부딪혀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 보면 거기서 초기에는 쇠가루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쇠가루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그게 잘못해서 뭐 어디 이상한 데 끼인다거나 이렇게 틈새에 막힌다거나, 수많은 쇠가루가 이렇게 같이 모여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쇠가루 나온 거 있으니까 그거 빨리 교체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런 얘기고요. 요즘 들어선 자동차 엔진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첫 엔진오일이라도 그렇게 빨리 갈아라,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빨리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갈아줘서 나쁠 건 없지. 5,000km? 그래, 5,000km에 엔진오일도 갈고 오일 필터도 갈고 에어클리너도 갈아보도록 하죠. 키빈 필터도 루프트 필터가 아닐 거잖아요. 네, 이것도 좀 바꿔보도록 하고요. 도린 타이어를 저렇게 줄 지어서 저렇게 이쁘라고. 예쁘게 해놨네요. 여기는 언제나 기분 좋은 카닥 테크센터. 작업자들도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게 셔터를 내리고 작업해요. 셔터를 내려도 밖에서 보이게 또 투명 셔터로 만들었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셨다. 이게 어디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지 않고 해외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자, 한번 보죠. 나가서. 엔진오일 아직 새 거죠?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타이어 너무 멀쩡하잖아. 그래, 타이어 엔진오일 바꿔줄 수도 많아. 램프 뭐 소모품, 아, 이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다행이다. 그럼 엔진오일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뭐 W 뭐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 있잖아요. 뭐 W 뭐뭐, 이 W가 윈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W 앞에 숫자가 겨울철 점도, 뒤쪽이 상시 점도. 그러면 겨울철 점도가 상시 점도보다 훨씬 낮은 거냐? 그럼 그건 아니고요. 측정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고, 일단 OW30, OW4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팰리세이드에 넣을 수 있는 엔진오일이 제조사가 제공해 놓은 걸로만 세 종류가 있어요. OW20, OW30, 20W50도 넣을 수 있는데요. 앞이 20 정도 되면 영하에서 점도가 굉장히 꿀떡꿀떡한 거예요. 끈적끈적한 거죠. 콩기름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꿀처럼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그 점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돼지기름 같은 거 보면 뜨거울 때 이렇게 녹아있잖아. 근데 차가워지면 어느 순간 굳어지잖아요. 근데 자동차 엔진오일은 멀티그레이드 오일이라고 해서 하나의
차의 온도를 따라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굳어지는 게 아니고 낮은 온도에서나 높은 온도에서나 그 점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즘은 다 그렇게 그런 엔진 오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엔진 오일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당연히 그룹 1, 2, 3, 4, 5 기후 같은 게 중요하겠죠. 요즘은 2도 별로 없어요. 그룹 3, 그룹 4, 5도 거의 없지. 그룹 3 아니면 4일 텐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엔진 오일은 보통 그룹 3입니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흔히들 이런 거 있죠. 카센터 가서 이제 보세요, 새까맣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거 엔진 오일은 조금만 타도 새까매집니다. 이거 새까마니까 바로 바꿔야 돼요,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색깔만 갖고는 언제 교체해야 되는지 그게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진 오일을 교체한 그 시점을 차량 어딘가에 적어 놓거나, 저희 여기 카닥이니까 카닥 앱으로 관리하시면 편합니다. 카닥 앱에서 내 차를 선택해 놓으면 그 차의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그런 것들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이니까 또 이렇게 공기압도 맞춰주시네요. 근데 저희는 엔진 오일 뭘로 가나요? 카닥랩 OW30. 카닥랩 네. OW30. 아, 이거 진짜 좋은 엔진 오일이죠. 드럼통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파우치로. 아, 파우치로? 일단 그 점도는 여기 OW30이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OW30으로 하고요. 만약에 20W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저온에서의 점도가 약간 끽한 거, 이런 애들을 쓰면은 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시동성이 안 좋아져요. 시동성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너무 높은 걸 쓰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제주도 살아요, 이러면 당연히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약간 끈적한 엔진 오일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엔진을 조금 더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심정은 좀 들죠. 느낌상 뭔가 좀 안심받는 것 같아. 뭔가 엔진을 좀 잘 감싸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오일이 너무 묽어서 다 내려가고 그러면 약간 좀 엔진이 덜 보호받는 것 같잖아. 그래서 많이들 점도가 높은 엔진 오일도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뉴얼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뭘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저점도 엔진 오일을 넣는 게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지금 OW30을 넣기로 했는데요. OW30 그리고 또 엔진 오일 중에는 전에 말씀드린 VHVI 같은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지만 그건 그룹 3이잖아요. 근데 그룹 4도 있습니다. 그룹 4는 그룹 3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고급이에요. PAO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더 고급의 엔진 오일이다 보니까 가격도 더 비싸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더 좋습니다. VHVI 같은 경우는 광유에서 유래된 합성유예요. 조금 이상하죠. 합성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진짜 합성인가? 라고 보면 사실 진짜 합성은 아니에요. 여기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합성유라고 불러도 되는가?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합성유고요. 진짜 합성유는 그럼 뭔가? 진짜 합성유는 PAO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PAO를 가지고서 만든 것들이 그룹 4. 그런데 이 4플러스는 그룹 4 그리고 그룹 5까지도 조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핀도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4 플러스 그래핀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게 그룹 4보다 이상이란 뜻이에요. 그룹 4 이상의 그래핀도 넣었다 라는 점에서 이 새로운 엔진 오일이 있는 거고요. 이 엔진 오일은 어쨌든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엔진 오일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잠깐 봐도 되나요? 이 4 플러스 그래핀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등급이 API SP 그리고 일삭 GF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통의 엔진 오일은 API SN도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차가 다 API SP 아니면 SN 플러스 정도는 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비싼 진짜 유명한 엔진 오일이야 이러고서 바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 등급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등급이 어느 정도의 등급이다라는 걸 보시고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 API SP 요거 보세요. 일삭 GF6 요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API S 다음에 A, B, C, D, E, F, G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최근까지 엔진 오일들이 N이었어요, 대부분. N 다음에 N 플러스, N 다음에 O는 건너뛰고 P예요. S, N 다음에 P. 그러니까 P는 하위 호환이 됩니다. 옛날 N을 넣으라고 돼 있는 자동차에도 P를 넣어도 돼요. 근데 P를 넣으라고 돼 있는 자동차에는 N을 넣으면 안 돼. 엔진 오일이 나올 때마다 상위 호환이고 그 기존 것보다 무조건 더 좋아야지 새로운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등급은 무조건 더 높은 등급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높은 등급을 넣으라고 돼 있는데 그거보다 낮은 등급을 넣었으면 보증이 깨져요. 보증을 안 해줍니다. 특히 터보 차저가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노킹이 생깁니다. 요즘은 터보 GDI를 많이 쓰잖아요. 이 터보 GDI 엔진들은 SN 플러스 이하의 엔진 오일을 넣게 되면 노킹이 생겨요. 노킹이 생기게 되면 엔진 안에 여러 가지 손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애쉬 같은 게 또 생기기 때문에 그게 또 여기저기를 막게 되고 그런 것들도 꽤 문제가 되기 쉽죠. 딱 정해진 그 엔진 오일을 넣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싸다고 비싼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긴 엔진 오일이 별로 없는데 되게 편해요. 여기 얼마나 남았는지도 보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을 때 보통 엔진 오일 어지간하면 흘린다? 저는 맨날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오일 넣을 때 이렇게 잡고 넣을 수 있으니까 저는 편하던데.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은 보통 이제 다른 엔진 오일들 차 안에 있으면 쿵쿵쿵 부딪히잖아요. 얘는 그냥 막 이렇게 구겨서 넣으면 되니까 차에서 뭐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고 패키지가 터질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는 아, 포르쉐 엔진 오일도 가세요 여기서? 가능은 하지. 가능해요? 포르쉐 한번 넣어볼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빼려면은 뭐 1시간씩 걸리죠. 그러면 공임을 따로 또 받겠네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아, 그래요? 네. 그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포르쉐 엔진오일 갈려 다 여기로 오실걸요? 포르쉐 엔진오일 갈 때 보통 100만원 내서 가요. 아, 걱정되는데 살짝. 네, 아무튼 제 포르쉐도 여기로 당장 갖고 오겠습니다. 야, 일단은 엔진오일도 바꿨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주행하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이거 뭐예요? 모터킹, 모터스, 모터킹. 아, 그래요? 레드킹. 생각보다 저렴하죠. 샀다 그냥 아니면 버려도 될 것 같은 그런 정도 가격? 그래서 하나 버린 게 있긴 해요. 이상하게 느낀 게 아니죠. 이상하게 조용해졌다고 혼자서 느낀 게 아니고 진짜로 조용해졌어요. 매번 엔진오일을 갈 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좋은 엔진오일 갈 때마다 조용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들 때마다 플라시보야, 아이 그냥 기분 탓이겠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엔진오일은 약간 감성의 영역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확실히 티가 나는데 차에 탄 모두가 다 느끼잖아요. 확실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차도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페달에서 바를 때도 엔진 브레이크가 덜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엔진 오일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아마 에어 필터를 같이 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어 필터는 막히면 막힐수록 더 성능이 나빠지거든요. 입에 마스크를 하나 끼고 있어도 답답한데 마스크를 한 5개 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숨이 안 쉬어지겠어. 그러면서 달려야 되는데, 달릴 때 마스크 1개 끼고 달릴 때랑 5개 끼고 달릴 때 차이 많이 나겠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 에어 필터도 교체하니까 그 덕분에 더 잘 나가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부드러워졌는데? 처음 오일 바꾸니까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가솔린 차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을 갈아주면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재밌죠. 그 전까지는 뭔가 좀 답답하다가 아이고 요거 하니까 이렇게 차가 시원하게 바뀌었네, 이런 거 좋잖아요. 저점도 엔진 오일을 넣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저점도 엔진 오일 아니면 겨울철에 냉간 시동할 때 시동 자체도 쉽지 않고 RPM도 상대적으로 좀 늦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엔진 오일을 점도 맞춰서 넣는 거, 그리고 그 점도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점도가 좀 달라지게 돼 있는데 달라진 점도를 유지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엔진 오일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윤활, 하나는 청정, 하나는 냉각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일단 윤활이 덜 된다, 당연히 문제되죠. 엔진이 쇳끼리 만나는데 그 사이에 윤활이 잘 안 되게 되면 그럼 쇳끼리 스크래치가 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엔진이 망가지게 됩니다. 윤활이 정말 안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피스톤이 엔진 실린더 벽을 뚫고 나와 버립니다. 이 보닛 위로 그냥 뚫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하는 거 같죠? 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날아간다니까?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현대차 세타 엔진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엔진이 제대로 윤활되지 않아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제때 제 장소에 윤활유로 잘 뿜어내지 못해서, 그걸 해주지 못해서 생긴 게 엔진 파손, 엔진 화재 사건입니다. 엔진 오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엔진 오일이 또 하나 하는 거, 청정. 그러니까 엔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씻어내는 기능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냉각이라고 했잖아요. 냉각수만 냉각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엔진 오일도 냉각을 시켜줍니다. 오일 제트라고 해서 오일을 이 실린더 헤드 아래쪽으로 이렇게 쏴줘요. 실린더 자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오일로 그걸 식혀주는 일까지를 해줘야 됩니다. 오일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자동차가 또 열을 받아서 열이 균일하게 퍼지지 못해서 엔진에 손상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점도, 수명, 관리
등급 이런 것들을 정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막 아무 오일이나 넣는다거나 아니면 오일을 한번 넣고 몇만 킬로를 그냥 타버린다거나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오일에 대해서 아무 관리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카닥 엔진오일이 뭐 굉장히 좋은 엔진오일인 거는 맞잖아요. 저희 채널에서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카닥 엔진오일을 구매하시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얼마만큼 할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카닥 엔진오일을 구입하시려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은 아마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링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엔진오일 교체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특정 엔진오일이 좋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엔진오일은 반드시 정해진 규격, 정해진 등급, 정해진 점도 이런 것들을 꼭 지키고서 그리고 정해진 주기에 자주자주 갈아주는 거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